각 정당별로 총선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북 순환 관광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토탈 관광의 견인차가 될지 주목됩니다. 주간 포커스, 오늘은 프로축구와 농구를 섞어난 스포츠의 중심인 전북에 나아갈 길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익산 을에 한병도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면서 도내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호남이 기반인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텃밭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탈당한 전정희 의원의 빈자리를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결국 익산갑에서 이춘석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한병도 전 의원을 선거구를 바꿔 익산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은 20대 총선에 나설 도내 10개 선거구의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전주갑은 김은덕 의원, 전주을 최영재 당 정책위 부의장,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군산은 전략 공천을 받은 김윤태 고려대 교수, 익산갑 이춘석 의원, 익산을 한병도 전 의원이 본선에 나섭니다. 정읍고창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남원임실 순창 박희승 변호사가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고, 김제 부안은 김춘진 의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안호영 변호사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는 강팔문 전 익산국토관리청장을 공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소속 현역 의원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민주당은 도내 전 의석을 당선시켜 도내 다수당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후에 정권교체의 발판으로 만들겠다. 이에 따라 총선 7대 공약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완전 이전에 따른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탄소산업 중심도시 조성, 농식품 산업의 수도 전북 등을 제시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보장됐던 텃밭에서 더민주당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을 상대로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의당 20대 총선 후보 경선이 오늘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어제까지 여론조사 경선이 끝난 전주 갑에서는 김광수 전 도의회 의장이, 또 김제 부안에서는 김종회 전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남은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두 곳과 함께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를 확정짓고 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상대 진영으로 당적을 변경해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 출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역시 전북이 고향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약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또 본적이 고창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해 어제 더민주당에 입당했고, 용산 출마와 함께 중책을 맡아 총선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마다 전라북도를 국내외에 알리는 순환 관광버스가 올해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도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해가 지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천년고찰 김제 금산사를 방문했습니다. 보물인 5층 석탑 앞에서 사진도 찍으며 예향 전북의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근데 이 미륵전의 특색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통칭인 게 특징입니다. 순환 관광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여행. 전라북도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주말에 부산을 출발한 버스는 이렇게 전북에서 1박 2일을 보냅니다. 먼저 한옥마을을 찾아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휴일에는 김제 금산사와 정읍 내장산, 순창 강천산을 방문하는 코스입니다. 날씨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올해는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왔을 때보다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더 기억하기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올해 첫 운행을 시작한 전북 순환 관광버스는
17개의 1일 코스와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 KTX 연계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도비 지원으로 1일 코스는 10,000원, 1박 2일은 97,000원 등으로 가격이 저렴해 매년 찾는 사람도 증가해 올해는 작년보다 20여 편 늘린 275회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각종 축제와 생태 관광지 등으로 코스를 다양화해서 그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전라북도의 매력을 속속들이 찾아가는 전북 순환 관광버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관련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프로축구 올 시즌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렸고 지난 주말엔 프로농구 2015-16 시즌 챔피언전 1차전에 이어 오늘은 2차전이 열리는 등 바야흐로 스포츠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스포츠 얘기를 꺼내는 건 도민들이 종목에 따라 단편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전북이 국내 4대 인기 프로스포츠 가운데 2개 종목을 석권한 프로스포츠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프로축구에선 전북 현대가 지난 시즌 국내 챔피언에 올랐었고 프로농구의 전주 KCC는 지금 챔피언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규리그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지역 소속팀이 월드시리즈나 구강컵 등 한 종목에서라도 자국 리그를 평정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환대를 받는데 우리 전북은 4종목 가운데 2종목을 우승했지 않습니까? 인구라야 고작 200만도 안 되고 경제력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전북이 무려 2종목에서 우승했으면 국내 프로스포츠의 중심지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프로배구와 야구도 도내에 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팀도 없지만 이들 경기를 벌일 만한 인프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스포츠 마케팅을 강조해 왔지만 그동안 지도자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 우승팀도 있고 맛의 고장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지녔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축구의 경우 요즘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 축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직은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 봄철 프로스포츠도 직접 관전해 보시고 스포츠 마케팅도 생각해 보시면서 선거에 식상한 마음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해상에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 봄철을 맞아 해양 사고가 우려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안개 속에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6월 사이 도내 선박사고의 35%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무리한 운항은 삼가고 경적 등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를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도움이 될 안심알림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7억 원을 들여 전주 금암초를 비롯해 도내 134곳의 초등학교 학생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알 수 있는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까지인 저학년과 사회 배려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요즘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할아버지들은 밥을 챙겨 먹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할아버지들을 위해 요리 교실이 열렸는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 MBC 서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마련된 요리교실. 수강생은 모두 할아버지들입니다. 앞치마에 모자까지 제대로 갖춰 입은 할아버지들이 먼저 도전한 요리는 동태찌개.
손질된 동태와 무, 두부를 차례로 넣은 뒤 강사가 알려준 비율대로 고춧가루와 소금간을 하면 여느 식당 못지지 않은 맛깔스런 찌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어묵볶음. 두세 번 요리교실에 나왔을 뿐인데도 채소를 다루는 칼질이 능숙해졌고 언제 어떤 양념을 넣고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시금치 나물까지 무치면 요리 끝. 심혈을 기울인 요리를 서로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즐깁니다. 먼저는 안 튀기나 되는 대로 해 먹었죠. 순서대로 하니까 재밌죠. 그리고 맛이 월등히 낫고요. 예산군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사연도 애틋합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요리교실에 나온 환갑의 아들. 몸 좋은 부인에게 여기서 배운 요리를 매일 해주는 80대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안 찍고 한잔하고 기가 직접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온다면 아주 빨리 갔다 오시라고. 수강료는 물론 재료비까지 모두 무료인 요리교실은 모두 10차례.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시골에서 이제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하고 있어요. 홀로 끼니를 대충 챙겨 먹던 노인들은 직접 집밥을 만드는 재미 속에서 고독과 우울감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생기가 있고 좋아들 하세요. 집밥에 도전한 노인들이 요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협 사료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농협 사료는 구제역 재발과 내수 경기 침체, 또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긴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올해 사료 가격을 평균 3.5%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료 가격은 킬로그램당 14원 정도 하락해 전체 농협 사료 이용 농가에게는 300억 원 정도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농촌 지역에 농약 안전 보관함이 보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약 음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군산 등 7개 시군 650개 농가에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안전 보관함을 활용하면 맹독성 농약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음독 자살이나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군산 지역 모든 아동센터에 친환경 식자재가 공급됩니다. 군산시는 지역 아동센터 8개소에 머물던 친환경 식자재 공동급식 사업을 올해는 51개소 전 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500여 명의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게 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도 예상됩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주역 방면인데요. 월요일 출근길인 만큼 평소보다 부지런히 일찍이 출발해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차선 모두 시원하게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화면에서 보시는 곳 외에는 어은터널 사가와 명주골 사가가 이른 아침부터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군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무명 농민 의병을 추모하는 추념비가 완주군 운주면 이치 전적지에 세워졌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결빙으로 통제됐던 마이산 등산로도 다시 개방됐습니다.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92년 8월 27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 만여 명에 맞서 이보, 소행진, 황박 등 400여 명의 농민 의병들이 백병전을 벌이다 모두 순국한 완주군 운주면 이치 전투는 전주성과 호남 곡창지대를 지켜낸 임진왜란의 3대 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무명 농민 의병들의 순국을 추모하는 추념비가 완주문화원 주관으로 424년 만에 이치 전적지에 세워졌습니다. 임난 무병 400의병비 제막식을 통해서 완주 이치 전적지는 무명 의병의 순국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결빙으로 통제됐던 마이산 등산로가 지난 주말부터 개방됐습니다. 개방되는 구간은 천왕문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600m 구간이며 진안군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안마이봉은 등산로가 가파르고 위험할 수 있어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등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시장 공약 사업의 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공정한 판단과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배심원제의 교육과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들 주민 배심원은 ARS 설문과 전화 면접을 통해 선정된 40명으로 시장의 공약 사업 이행 여부는 다음 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동계면 주월리에 폐 양곡 창고를 개조해 귀농인 5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완공했습니다. 이 쉐어하우스에는 혼자 귀농하는 청년 귀농인들을 입주시켜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문화를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주정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반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 급여 압류, 30만 원 이상은 전자예금을 압류합니다. 또한 과태료 현장 징수 3개반을 운영해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간의 전산 연계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나 추심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신속하게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압류 대상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4,700여 명으로 체납액은 총 126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덕진 예술회관에서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을 공연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의 모교 초청 공연이 24일 한옥마을 카페 공간 봄에서 왕기성 명창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젊은 음악인들이 펼치는 신인음악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신인 무용가들의 데뷔 공연인 신인춤판이 오는 26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장금도 명인의 춤세계를 재조명하는 공연이 오는 26일 군산 장미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무주 구규림관리소는 오늘 반딧불 시장 주차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순창군 발대식이 모레 순창군 순창읍과 금과면 일대에서 있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씨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제37회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순창 실내 다목적 구장과 제1고에서 치러집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국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월요일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7도, 완주 18도 등 13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